잘사니즘. 어제 이재명 대표 국회 시정연설의 키워드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간 소득 분배를 중시해오던 이 대표가 이번 연설에서는 성장을 29번 언급하면서 강조했습니다. 또 정치면에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 주장을 했는데요. 어제 시정연설에 대한 궁금증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성장이란 단어를 29번. 경제란 단어를 15번. 네. 기자들이 다 세봤더라고요. 뭐 그렇겠죠. 이재명 대표가 말한 잘사니즘. 요거는 기존에 얘기하던 먹사니즘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 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했던 얘기가 성장을 통해서 기회를 창출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정말 상대방을 죽여야 될 정도로 가혹한 경쟁을 누그러뜨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져 있는 사회로 가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예. 제가 그 당시에 이제 TV 토론, TV 연설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토론 포인트도 거기에 맞췄었고 TV 연설도 그런 포인트에 맞췄었는데 안타까운 게 그게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기억을 좀 거슬러서 이제 떠올려 보면 네. 대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성장이었어요. 그래요? 예. 저희 내부 회의할 때는 성장 전략으로서 어떤 것들이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네. 정책적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예. 근데 왜 그게 기억에 잘 안 나고 분배 중심 혹은 기본소득 뭐 이런 게 워낙 강하게 각인돼 있어요. 기본소득이라는 그 담론 자체가 그리고 정책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겠죠. 예. 기본소득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네네. 이재명 브랜드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기도 하고 예. 저희가 강조했던 것도 사실이고 예. 또 많은 국민들이 강한 인상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성장을 많이 강조했음에도 그동안 좀 가려져 있었다. 그런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시라서 성장과 이런 것들 계속 강조해 오셨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흥묘백묘론 꺼냈고 기본소득 시리즈는 다 당 강령에서 이건 또 빼기로 했고 그렇진 않아요. 뺀 건 아니에요? 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흥묘백묘론부터 얘기하면은 예. 아까도 제가 실용적인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행정을 쭉 담당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늘상 이제 동료 의원들이나 후배들 이렇게 만나면 강조하셨던 게 행정은 실패하면 안 된다. 행정은 작더라도 계속 성과를 남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을 고집한다거나 남의 것을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고 네. 본인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든 간에 그런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자랑스러워했던 행정의 지적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양쪽 말을 다 듣는다든지 설득해서 뭔가 성과를 남겼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랑해왔죠. 예. 그게 이제 흥묘백묘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본소득 시리즈 당 강령에서 안 빼는 거예요? 기본 사회라는 부분, 기본적인 것들이 예. 갖춰져 있는 사회라는 부분 강령에 그대로 있고요. 지금도 계속 있습니까? 있고 어제 그 대표 연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성장과 회복을 얘기하는데 성장과 회복이 결국 가야 되는 목표 지점은 기본이 갖춰져 있는 사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연설 뒤에 떠 있었던 PPT에도 기본 사회를 위한 성장과 회복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방점을 찍지만 기본 사회 분배 문제도 놓지 않겠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아시다시피 내수의 경우에는 거의 1년 가깝게 계속 떨어져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약 98만 명이 넘는 숫자의 자영업자분들이 폐업을 했어요. 말도 못하게 힘들어하세요. 말도 못하게 힘들고요. 오죽하면 쓰레기가 계속 늘어오다가 작년 최초로 줄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쓰레기가 줄었어요. 예,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쓰레기가 줄었다는 거고 제가 어제 이제 오랜만에 지역 상가를 정말 천천히 시간 내서 들어가서 보통은 이제 뭐 말씀 짧게 인사만 드리고 나오는데 그렇죠. 들어가서 가급적이면 한 분 한 분하고 쭉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들렸던 모든 상가에서 너무 살기 힘들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그런 얘기했고 말씀하세요.
특히 제가 이제 걸었던 길이 네. 은평에서는 꽤나 중요한 거리였는데 음. 공실로 나온 그 상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예. 부동산 쪽에 들어가서 제가 확인해 봐도 예.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음. 이런 상황에서 당장 필요한 거는 회복과 성장이고 또 음. 회복과 성장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기회들이 창출이 돼야 기본이 갖춰져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고 근데 시급한 과제인 예. 회복과 성장을 강조하신 거죠. 근데 예. 이제 굉장히 좋고 이상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 이상적인 게 아니라 계속 현실 그 얘기 해왔다니까요. 예. 현실적인 게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이게 두 음. 가지가 다 같이 가는 게 즉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가능한 거야. 좀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예를 그렇지 들어서 않습니다. 예. 주 52시간제에 예외를 두자. 음.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음. 그러면서 동시에 주 4일제를 또 목표로 한다. 뭐 음. 이런 거라든지 성장주의, 실용주의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기본소득 뭐 전 국민 25만 원씩 주는 기본사회를 지향한다.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건가? 이런 물음들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노동시간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예. 대표 어제 연설을 읽어보시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줄이는 부분, 총 노동 시간 관련된 부분하고 예. 노동 시간을 유연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유연화한다는 거는 몰아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총 노동 시간은 어찌 됐든 일한 시간을 합쳤을 때에 나오는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노동 시간은 계속 줄여나가자. 이미 우리는 과로 국가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그렇지만 유연하게 그 자기의 줄어드는 노동 시간을 쓸 수 있게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해서 구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하나한 것과 전체적인 걸 좀 달리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되는 총 거예요. 노동 시간을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 예. 제가 한 달에 60시간을 일하다가 예. 이게 너무 힘드니까 50시간을 일한다. 이게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음. 근데 제가 고정적으로 하루에 5시간씩 일한다가 세팅돼 있는지 아니면 50시간 일하더라도 제가 일할 때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쉬는 날은 쉰다든지 이건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유연화와 총노동 시간을 느리냐 줄이냐는 구분될 수 있는 개념이고 어제 대표 연설에서도 그걸 구분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분야에서 그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하자는 부분, 요거는 당 내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컸잖아요. 그거는 계속 논의하고 있는 거고요. 대표가 이제 그 논의를 하면서도 우려한 것 그리고 실제 현 노동 현장에서 우려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입구가 돼서 전체적인 총 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것들을 걱정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유연하게 한다는 거는 하루에 뭐 8시간 노동이 10시간도 된다는 거고 예. 그럼 결과적으로 그걸 합한 총 노동 시간이 늘어나게 돼 버리는 거 아니야? 이걸 노동 현장에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안전망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는 총 노동 시간을 계속 줄여 나가자. 내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내가 선택해서 조금 유연하게 늘렸다 줄였다 결정할 수 있게 하더라도 두 번째는 또 현장에서 걱정하시는 게 유연하게 되면서 급여를 줄이는 그런 회피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자. 안전망을 같이 예, 이렇게 만들 얘기를 한 것이다. 거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만큼 정확하게 예, 대가를 계산해서 받도록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에 제가 판교에 네. 우리 대표 모시고 가서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게임 업체 관련된 예, 예. 노조분들이나 회사원들 만나면서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노동시간 유연화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장시간 노동으로 갈 수 있으니 총노동 시간을 줄여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일한 만큼은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 근데 본인들은 포괄임금제를 안 하고 노조가 강해서 그 노조가 정확하게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을 체크해서 하고 회사하고 협상도 잘한다. 예, 예. 그런 얘기 쭉 하셨거든요. 노조분들이 아마 그런 노조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우려들도 포함해서 아마 어제 얘기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예. 경제 분야에 대한 설명 좀 보충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제 쭉 이거 발표하고 잘사니즘 얘기한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분이 그거 진심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다면 진심입니까? 오락가락 또 바뀌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대표의 생각은 어제 말했던 것처럼 특정 분야에 있어서 임금을 깎지 않고 당연히 임금은 당연히 보장되는 상황에서 총노동 시간을 줄여나가는 가운데 유연한 노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저희 당이 대표가 A라는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A의 결론이 당연히 그렇게 나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상법에 관련된 것도 당내 네.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쳤었고 예, 예. 또 금투세도 그런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쳤었습니다. 네. 이 사안도 지금 토론적 주제로 지금 당이 다루고 있어서 그럼 이것도 대표가 예. 던졌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뭐 알 수 없는 거.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가는 거고 대표의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주 52시간제 예외 두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에서는 이제 실용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수 존재하고요. 또 토론 반대하는 분도 반대하시는 존재하고 분도 진성준 정책위의장 같은 존재합니다. 분. 예, 예. 그래서 몇 차례 더 토론을 해봐야 정확한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 대표가 저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입장을 천명한 만큼 예. 그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건 사실이겠죠. 아, 그렇습니까? 예. 자, 어제 시정연설 가운데 정치면에서 눈에 띄었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네, 문제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지자체장 주민소환제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요. 음. 사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 이 법을 초선 때부터 예. 초선, 재선, 삼선 될 때 매번 발의해 왔었고 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개헌안이 나올 때 개헌안에도 담겨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담기도 했었고 박주민 의원이 정말 여기에 관심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그리고 21대 선거를 치를 때 총선을 치를 때 20대 말미에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그 전략을 제가 주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예.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하면서 음. 국회법 개정안 등을 세트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세웠던 공약 중에도 포함돼 있고 예, 예. 또 지난 대선 때도 저희 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나왔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쭉 말씀드리는 것만 들어봐도. 예. 예. 그건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문자도 보고 있습니다만 국민들 중에 굉장히 시원하다. 진짜 국회의원들도 못하면 임기 중이라도 끌어내려야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또 한편에서는 근데 국민소환제라는 게 이게 정적 제거 수단으로 쓰이는 거 아니야? 요 얘기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 얘기 네. 어제 하셨더라고요. 네. 극성 지지자 동원해서 정적 제거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는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잠깐 해주신 것처럼 네. 사실은 지금 뭐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나 또는 지방의 의원과 달리 임기 중간에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국민적 판단에 의해서 뭔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건 없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에 대한 책임성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원해왔고 최근에 한국일보죠. 한국일보가 조사한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확한 제가 그게 없어가지고 지표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조사했는지. 예, 예. 상당히 말씀하세요. 거의 90%가 넘는 제 기억에는 예. 국민들이 원할 정도로 이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진지하게 이제 논의해 볼 때가 됐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지만 그런 말씀드리겠고 정적 제거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말씀을 당연히 옛날부터 해왔는데 예, 예. 그거는 국민투표나 또는 유권자 투표를 통하는 이 소환제 설계 시스템에서 예. 허들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국민들 중에 몇 %가 동의하느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국민투표, 전국민투표를 해야 돼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아니요. 돼요? 그래서 뭐 전국민 투표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도 다양하게 열려 있고 또 그 경우에 각각 허들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예. 지금 우려하시는 그 정적 제거의 우려 요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 요 사안 하나를 가지고 전국민 투표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선거 비용이나. 여러 법에 따라서 예. 그 방식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죠. 지역구 유권자를 예. 대상으로. 예. 이게 이제 된다. 없던 제도를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지역구가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비례의 비례의원. 경우에 네. 비례의 경우에는 소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 적어도 비례의 경우에는 허들을 좀 낮추더라도 전 국민의 판단을 좀 받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국민 투표를 실시해서 네. 허들은 어느 정도로 구상하셨었어요? 법 제가 발의할 법안을 때는? 냈을 때는 그 분이 선출됐던 예. 그 선거의 투표율 있잖아요. 그 예. 투표율을 통하면은 그 지역의 유권자의 몇 프로가 이 사람을 했는지가 대충 나옵니다. 예를 들어 판단에 관했는지. 63%의 득표율로 됐다 하면은 그분은 63이 허들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소환 투표를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고 소환 투표가 시작되면 예. 모든 사람들이 와서 찬반을 눌러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소환 투표가 시작되는 그 허들, 첫 번째 허들은
그 투표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거기서 한 10% 15% 정도 하면은 시작될 수 있게 운동이 시작될 수 있게 하는 게 맞을 것 마이너스예요, 같다. 플러스예요? 마이너스로? 예? 자신의 득표율의 마이너스. 15% 정도 수준. 득표한 것의 15% 수준. 저도 좀 예. 낮게 그럼 시작은 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아. 설계는 근데 그거는 예. 뭐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뭐 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시뮬레이션 해봐도 되는 거고요. 예. 아하, 알겠습니다. 뭐 그걸 조정하는 것을 뭐 여야 합의를 통해서 혹은 여야 합의를 국민과의 통해서나 국민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토론을 정하면 통해서나 된다. 예, 전문가들 의견을 음. 받거나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를 음. 설계하거나 수정할 때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근데 그 개헌 사항은 아닌가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헌법으로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찬성을 하는 분이 많더라도 결국 개헌을 통해서 이걸 바꿔야 되는 건 아닌가? 그냥 입법으로 되나요? 이게 이제 헌법 42조 때문에 그러세요. 예. 헌법 42조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럼 이 4년으로 한다의 규정이 음흠. 어떤 의미인가에 따라 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음. 얘기냐면 4년으로 한다가 4년은 최소한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인지. 해석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무조건 4년은 보장해야 되니 그렇죠. 중간에 입법을 통해서 소환한다면 안 되겠죠. 예, 예. 근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가 뭐 음흠. 대통령 임기나 이런 것처럼 최대 보장이라면 중간에 입법으로 소환제 등을 설치하는 게 가능하겠죠. 4년으로 한다를 맥시멈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예. 그러면 근데 소환제가 통상적으로 예. 헌법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죠. 대통령, 뭐 대법관 등등 있어요. 예, 예. 예. 최장 보장으로 해석하고 있죠. 그럼 음. 중간에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느냐? 입법으로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국회의원 제도에 대한 수정보다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급한 거 아니야? 이 목소리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부분도 논의해 볼 수는 있겠죠. 논의해 볼 수는 있겠는데 과거에 뭐 감사원을 국회로 옮긴다든지 또 예산에 대한 편성권 중에 일부라도 좀 국회가 갖고 온다든지 뭐 그런 논의 계속 지속돼 왔었던 것도 사실이죠. 예.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민주당 내부를 좀 들여다보자면 네. 비명계 목소리, 이른바 비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뉴스쇼와의 인터뷰여서 지금 민주당이 다양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특히 대선 주자에 있어서도 다양한 요리를 여러 차려놓은 식당이 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경쟁도 필요하고 포용도 필요하고 통합도 필요하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대선 경선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경쟁하는 거 뭐 좋죠.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김경수 지사가 본인 생각이 있으시면 나오시면 되죠. 예. 어제 뭐 필요하다면은 역할을 마다하진 않겠다라고는 하셨어요. 네. 뭐 나가겠다 하신 건 네. 아니지만. 네. 예. 근데 그게 뭘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민주당이 너무 문을 좀 닫아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아니 막고 있는 건 아니냐. 김경수 지사 보고 누구도 출마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누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유시민 작가의 최근 발언이라든지 아니 혹은 유시민 작가야. 예. 그냥 민주당 바깥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군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뭐 유시민 작가 보고 말하지 말라 그럴까요? 아하. 유시민 작가를 당 내부인으로는 보지 말아라 뭐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당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예, 고민정 예. 의원님이 여러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예. 마찬가지죠, 뭐. 어허. 안 돼요? 그러면 김경수 전 지사가 최근에 얘기한 지난 선거에서 치욕적으로 당을 떠난 분들에 대해 사과하고 포용하자, 통합하자, 어떤 말로만이 아니라 뭔가 좀 실행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제가 김경수 지사 대단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제 추측이지만 김경수 지사도 저를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통화하시고요. 예. 근데 솔직히 저는 그 발언 듣고 좀 뭐라 그럴까, 뭐 답답하다 그랬을까? 또는 또 마음이 좀 아팠다 그랬을까? 그랬어요. 왜냐면은 네. 그 무렵에 당을 떠난 분들을 어떤 분들을 상정하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기준에 봤을 때 예. 당을 떠났던 분들 중에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분이 없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래요. 아하. 예.
당을 떠나서 뭐 국민의힘으로 건너가시기도 예, 하고 막 했던 예. 분들을 저희가 사과해야 된다 그러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의 포용은 맞는 포용, 적절한 포용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요? 그거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 네. 어제 국민의힘의 김기현, 추경호, 뭐 이철규 이런 분들 5명의 의원이 윤 대통령 접견 갔습니다. 네. 이번이 이제 3번째 접견이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봅니다. 12월 3일 날 있었던 게 정상적인 거야? 그럼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부정선거론 어때? 그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접견은 자꾸 가고 그 메시지는 자꾸 전달하죠? 그 접견 가는 분들한테 물어보셔야죠. 그러니까요.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공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갔다 왔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개인 자격이다, 개인 자격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당에 소속돼 있고 국회의원의 직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제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